수공 시스템 설계 첫 주 강의는 10장의 단위 유량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수문학과 수공 시스템 설계가 서로 이제 실질적인 선호수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강우 유출 그리고 통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빈도 해석,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학기의 수문학 강의에서 9장의 강우 유출 수문곡선 이 부분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번 학기의 수공 시스템 설계는 이어서 10장 단위 유량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단위 유량도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위 유량도의 정확한 정의는 이제 이어지는 절에서 다시 정확하게 다루겠지만은, 여기서는 단위 유량도 어떻게 쓰이는지, 왜 배우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전체적으로 수문학의 일관된 목표는 강우와 유출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수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공학적으로는 이제 강우와 유출 해석이다. 쉽게 말해서 강우가 얼만큼 왔을 때 유출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그거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수문 설계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빈도 설계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우 또는 유출이 50년 빈도냐, 100년 빈도냐, 200년 빈도냐, 이 빈도로 이 빈도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제 통계로부터 특정 빈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뽑아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문학의 이제 크게 두 파트는 강우 유출 해석과 빈도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중에 그럼 단위 유량도는 뭐냐? 단위 유량도. 단위라는 앞에 말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단위는 1cm의 유효 강우입니다. 유효라는 말은 이제 직접 유출로 이어지는 강우인데,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1cm 강우가 발생했을 때 유출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그 단위 유량도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강우에서든지 간에 그 강우에 해당하는 총 유출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단위 유량도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개념은 그렇게 이제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총 강우량에서 손실을 제외하면은 유효 강우가 돼요. 유효 강우를 뽑아내야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유출량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접 유출량은 총 유출의 일부인데, 그럼 총 유출에서 직접 유출을 뺀 나머지 부분이 이제 기저 유출이 되는 거죠. 유효 강우량으로 인해 나타나는 직접 유출 수문곡선은 유역의 각 지점마다 다른 시간의 출구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강우 주상도와 총 유출 수문곡선 간의 관계를 도출한다. 그러니까 유역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결국에 이제 여기 떨어지는
강으로부터 이 출구로 나가는 여기가 이제 출구가 되는 거예요. 출구로 나가는 이제 Q 값을 계산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하면은 그 오차가 크다 이거죠. 유역이 작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역이 크면 클수록 이 유역의 전체 면적에 걸쳐서 균일한 강우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내린 강우가 출구를 빠져나가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Q는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시차를 반영한 이런 숨은 곡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우는 요건 Q고요. 강우는 전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골고루 균일하게 시간적으로도 균일하고 공간적으로도 균일하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출구에서 발생한 유량은 이렇게 균일하지 않다 이거죠. 이유는 출구에서 가까운 곳에 떨어진 강우가 있고 먼 곳에 떨어지는 강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내려도 이 출구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숨은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체 1cm의 강우에 대해서 나타나는 유출 숨은 곡선, 이것을 이제 단위 유량도 또는 유닛 하이드로그래프 라고 한다. 결국 뭐 이 말입니다. 복잡하게 써놨지만 개념은 방금 얘기한 저런 개념이다. 자, 이 유역이 있어요. 이렇게 유역도가 있죠. 여기가 하천입니다. 하천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것도 하천이고 두 개의 하천이 합류되면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유역이 넓다 보면은 뭐 유역이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유역에 균일하게 일정 시간 동안 균일하게 치우침이 없이 강우가 발생하더라도 이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시간은 어디에 내렸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출구를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은 지점끼리를 연결한 선을 등시간선이라고 해요. 그럼 등시간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 연두색 선상에 내린 강우가 여기 유역에 내리면은 일단 제일 가까운 하천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천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다가 결국은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건데, 이 등시간선에 내린 강우는 출구까지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등시간선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그래서 3개의 등시간선이 있고 유역의 전체 면적은 4개의 면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A1, A2, A3, A4. 그러면 물론 이제 A1 안에서도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으니까 엄밀하게는 A1 안에서의 또 도달 시간이 다른 점이 있지만은 계산하기 쉽게 개념적으로 A1에서의 도달 시간은 전부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A2에서의 도달 시간, A2가 여기인데 이 면적에서의 도달 시간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평균 도달 시간, 제일 가까운 도달 시간과 제일 먼 도달 시간의 평균이겠죠. 똑같다고 간주를 하려면 A3, A4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시간 면적 곡선으로 그린 거예요. A1은 평균 도달 시간은 한 0.5시간 되겠죠. 1시간 이내니까. A2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일 거예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A3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겠죠. A4는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3시간 이상이지만 쉽게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시간과 대비 각 면적. 시간 면적 곡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강우도 역시 이제 강우 주상도를 그리면은 이제 처음 몇 시간 동안 각 시간마다 내린 평균 강우량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첫 1시간 동안 P1이라는 강우가 발생했다. 첫 1시간 동안 P1이라는 일정한 강우가 1시간 동안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P1 하기 1시간. 자, 그러면 처음 1시간까지 이 출구를 통해 나간 Q는 내린 강우량 곱하기 처음 1시간 동안에 빠져나간 유량은 요 A1 유역의 면적에 내린 강우가 되겠죠. A1. A2는 A1에 내린 강우가 다 빠져나가면 1시간 후에 요 가장 1시간 등우선도 요를 따라서 내린 강우가 이제서 출구에 도착한 거예요. 1시간 뒤에. 그 사이에 A1에 내린 강우는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1시간까지의 Q1은 P1 곱하기 A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까지가 P1, A2에 내린 P1이 그 다음에 빠져나가겠죠. Q2입니다. A2에 내린 P1. 그럼 나머지 쉽죠. 2시간에서 3시간 요 사이에 빠져나간 거는 A3에 내린 P1이 빠져나가겠죠. Q3. A3에 내린 P1. 3시간 이상은 A4에 내린 P1이 다 빠져나갔고요. 4시간 이후에는 Q가 없죠. Q5는 여기다.
자, 아까까지는 가장 단순한 케이스였는데요. 이제 똑같은 유역, 똑같은 등시간 선에서 이번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도 비가 내렸어요. P2만큼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처음 1시간까지의 Q1은 A1에 내린 P1이 빠져나왔겠죠. P2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A1에 내린 P1.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A2에 내린 P1이 빠져나가겠죠. 아까처럼. 플러스 P2는 A1에 내린 P2가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그 두 양이 합해져서 2시간까지 1시간 2시간 사이에서의 유출량 Q2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A3에 내린 P1 플러스 A2에 내린 P2가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령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Q4는 A4에 내린 P1과 A3에 내린 P2. 그러면 이제 P1은 다 빠져나간 겁니다. 4시간과 5시간 사이는 A4에 내린 P2. 그러면 이제 P2도 다 빠져나갔어요. 5시간 이후에 Q는 0이 된다. 그래서 Q1부터 Q6까지 그리게 되면 Q0는 제로겠죠. 이게 Q0.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Q1, Q2, Q3, Q4, Q5, Q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Q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숨곡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P1, P2에 대한 숨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규칙이 뭐냐? 우량주상도에서 강우가 1, 2, 3, 4 점점점 M까지 내렸고요. PM까지. 그리고 유역을 도달시간별로 등시간선별로 나누니까 A, N까지 나눠줬다. 그러면요. 이 QN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은 자, P와 A가 곱해지는데 P에 붙은 인덱스는 점점 커져요. 그리고 A에 붙은 인덱스는 점점 작아지죠. 이런 식의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전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M은 1부터 대문자 M까지 P의 M 곱하기 A의 N-M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M은 점점 커지고 N-M은 점점 작아지는 이런 조합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 면적 주상도를 이용한 등시간선에 의해 구분된 소유역에서의 강우에 대한 유출 숨곡선을 구하는 일반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 유량도를 정의를 해보면은 특정 단위 시간 동안 보통 1시간 쓰죠.
균일한 강도로, 시간적으로 균일한 강도, 또 유역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내리는 단위 유효 우량으로 인하여, 여기서의 단위는 1cm 또는 미국에서는 1인치 유효 우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유출 숨곡선이다. 유효 우량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총강우에서 손실을 뺀 강우라고 했죠. 이 손실은 증발 손실도 있지만은 이렇게 단위 유량도처럼 홍수 유출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이럴 때 증발은 보통 무시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내리는 강우에 비해서 증발되는 양이 현저히 작아요. 그리고 강우가 내릴 때는 날씨가 맑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 이제 햇빛, 라디에이션도 강하지 않고 해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무시하고 계산을 합니다. 대신 침투는 일어나죠. 침투가 일어나서 이 침투가 이런 지하 수위대까지 도달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하천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하수 유출을 무시하기 때문에 유효 우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숨곡선은 직접 유출 숨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몇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텀이,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숨곡선의 가로축은 항상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 블럭처럼 생긴 네모가 이제 강우가 되는 거예요. 강우. 이것도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똑같은 시간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우가 내린 시간, 요만큼이 이제 강우의 지속 시간이 되는 거예요. 듀레이션. 강우의 중심부터 유출 숨곡선의 첨두까지의 시간, 요게 TP, 지체 시간이라고 합니다. T 지속 시간 TR, 얘는 이제 여기서는 TR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는 뭐 약속이니까 뭘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관성만 지키면 됩니다. 이 단위 유량도를 적용할 때는 개념은 너무 쉽죠. B가 1만큼 왔을 때의 유출이 얼마다 라고 했으니까 단위 유량도만 갖고 있으면은 B가 2만큼 왔을 때는 단위 유량도의 2배가 발생하는 거죠. 유출 숨곡선이 2배, 종거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유출 숨곡선의 종거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자, 요만큼이 1cm였는데 요만큼이 똑같이 더 와가지고 2cm가 왔다. 그러면은 1cm에 요게 이제 유출 숨곡선이라면은 2배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된다 이거죠. 2cm에 대한 단위도가 된다. 바로 여기서 이제 기본 가정을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실제 자연에서는 정확히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단위 유량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 기저 시간이 일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cm에 대한 유출 스무고선에서 요게 기저 시간 T B 기저 시간. 여기에 강우가 1cm가 아니고 2cm가 왔을 때도 강우의 지속 시간 아까 D라고도 했고 TR이라고도 했죠. 이 변화 없이 크기만 2cm가 됐다 하면은 기저 시간은 변함이 없다 하는 거죠. 강우의 지속 시간이 변화가 없으면은 유출 수목선의 기저 시간도 일정하다 하는 게 일정 기저 시간이에요. 비례 가정은 기저 시간이 일정한 상태에서 강우가 2배 많이 오면은 수목선의 종고도 2배가 된다. 매 시간에서의 숨은 유출 값이 2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중첩 가정은 이번에는 이제 2cm인데 위로 2cm가 아니라 옆으로 2cm. 그러면은 강도는 똑같은데 강우의 지속 시간이 2배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1cm에 대한 유출 승곡선 그 옆에 1시간 물려서 똑같은 모양의 유출 승곡선 하나를 더 그려요. 그러면은 이제 TB도 그대로 1시간씩 물려가지고 TB 프라임이 되겠죠. TB 프라임은 TB와 같아요. 사실은 시점과 종점이 다를 뿐이지 TB 자체는 똑같다. 그러면은 요 옆으로 붙은 2cm 에 대한 승곡선은 요 파란 것과 요 빨간 거를 1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거는 두 개의 종거를 매 시간 합해주면 된다. 그게 중첩의 가정. 단위도를 이용해서 유출 계산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기본 가정이 깔려 있다. 일정 기저 시간, 비례 가정, 중첩 가정 깔려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 유량도를 적용할 때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 가정 하에 더하고 곱하고 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단위 유량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구하려면은 이제 정의를 생각해서 거꾸로 유도하면 돼요. 총 유출량 자료 단위 유량도는 1cm의 직접 유효 강우에 의한 직접 유출 수문곡선이기 때문에 우선 직접 유출 수문곡선을 추출을 해내야죠. 그러면 총 유출량 자료로부터 기저유량을 분리해서 직접 유출 수문곡선을 얻습니다.
물론 이때 총 유출량 자료는 강우량이 1cm는 아니죠. 실제 내린 강우량 가지고 만들어진 총 유출량 자료에서 기저유량을 분리하는 겁니다. 기저유량이라는 건 지하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하수를 분리해서 순수하게 지표 유출 플러스 중간 유출입니다. 중간 유출인데 심플리 직접 지표 유출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정확히는 직접 유출 수문 곡선인데 지하수 분리해서 지표 유출을 얻는다. 그러면은 기저 유출 분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수평 직선 분리법이라고 배웠어요. 총 유출 수문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이 40cm가 기저 유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총 유출 수문곡선을 그리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제 강우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만큼은 기저 유출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만큼이 직접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기저 유출을 분리해서 직접 유출을 얻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유출 수문곡선의 아래 면적,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그림 B에서 이 파란색 음영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가 cms 큐빅미터 per second니까 요 면적을 구하면은 이제 시간이 곱해져 가지고 최적이 나오겠죠. 이 파란 면적, 빗금친 면적을 구하면은 최적이 구해져요. 이 최적을 유형 면적으로 나누면 유출고가 되죠. 최적을 면적으로 나누면 길이가 되니까 이 길이가 이제 유출고가 되는 거예요. 단위를 환산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이 크기로 이제 환산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이것이 요 이벤트에 대한 유효 우량이에요. 이러한 유효 우량에 대한 직접 유출 수문곡선이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은 이 직접 유출 수문곡선을 유효 우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단위 유량도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유효 우량도에서 손실량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손실량이라는 게 결국은 침투 손실이죠. 침투 손실이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가장 간단한 침투 손실 구하는 방법이 피 지수법. 그 다음에 호톤법. 이런 거 배웠죠. 원래는 이제 침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피 지수법은 그냥 강우 주상도가 있으면 그래서 자르는 거죠.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유효 강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 지수법을 사용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 강우량이 뭐 이 정도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만큼이 손실로 빠져나가고, 요 부분이 이제 유효우량이 돼요. 그럼 유효우량에 대한 직접 유출이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손실량을 분리해서 유효우량을 찾고, 이 유효우량의 지속시간이 단위도의 지속시간이 된다. 이 지속시간이 지금 보니까 2시간이네요. 그러면 이제 D는 2시간인데 이게 단위도의 지속시간이 된다. 그리고 직접 유출 수문세 종거를 유효우량으로, 이 강우량이 여기서 1cm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1cm지만 이 총강우에서 손실을 뺀 유효강우가 예를 들어서 2cm다. 그러면은 직접 유출 수문에서 좋은 거를 유효우량 2cm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 유효우량 1인치 또는 1cm에 해당하는 직접 유출 수문선을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검산하는 단계예요. 나머지는 이제 단위도는 얻었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 4번 과정에서 얻은 이 직접 유출 수물선의 아래 면적을 유형 면적으로 나누면 정확히 1cm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되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했더니 1cm가 안 나오고 1.1cm가 나왔다 하면은 이제 조정을 해야죠. 곱하기 1.1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 단위 유량도를 구해보면요, 이 사람의 지문처럼 유역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이상적으로는 강우가 올 때마다 똑같아야 되는데 강우가 내린 이벤트별로 단위 유량도를 유도해 보면은 이게 조금씩 틀리더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단위 유량도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틀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각 시간마다 3개의 종거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평균하면은 하나의 단위 유량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은 정확히는 이제 시점이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피크를 거쳐서 마지막에 종점도 결국은 원점 유량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유량값은 두 개의 지점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피크 값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피크 값을 정해주는 방법이 세 가지의 피크 유량의 평균값 그리고 세 개의 피크 시간의 평균값으로 이 좌표를 하나 찍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는 방법이 있죠. 매 시간의 종거를 평균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꼭지점만 하나 찾아서 나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후자의 방법이다. 첨도 유량도 3개의 첨도 유량을 평균하고 첨도 시간도 평균을 내서
꼭지점 하나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죠. 이 종거마다 평균을 내면은 이 피크 값이 좀 과소평가된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질 않고 요 꼭지점에 대해서만 평균을 내서 한 점을 찾고 나머지를 적당히 연결해서. 근데 원점은 0인데 이제 또 종점이 달라질 수 있죠. 종점은 한 가지는 찾아야 돼요. 종점은 유량이 0이 되는 점인데 이 기저시간이 이벤트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평균 내서 하나로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평균 내서 하나로 찾고 꼭지점도 평균 내서 한 점 찾고 세 점을 가지고 연결을 하면 대표 단위 유량도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단위도를 유도할 때 고려할 사항은 가급적 단순한 호우 사상을 선택한다. 시점과 종점이 명확한 호우 사상. 내렸다, 다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런 강우 사상은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다. 강우 계속 기간 동안 강우 강도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는 강우. 제일 좋은 거는 지속 시간 동안 직사각형 박스 모양으로 강우가 오는 이게 제일 좋다.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강우가 안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역이 작을수록 좋고요. 약간 크다고 하면은 유역 전체 면적에 걸쳐서 강우의 공간적 분포가 가급적 균일한 강우를 택하는 게 좋고요. 강우의 지속 시간이 유역 지체 시간의 약 10% 내지 30% 정도. 호우로 인한 직접 유출량이 13에서 44. 그럼 뭔가 해외 문헌에서 나온 잉글리시 단위를 이제 SI 단위로 환산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복잡해진 것 같은데 대개 뭐 1에서 4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유역 면적이 500 이하인데 500이 이것도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보통 뭐 10제곱킬로미터 이하.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자, 예제입니다. 유역 면적이 765제곱킬로미터. 강우가 이렇게 내렸고요. 이 강우에 대해서 총 유출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저 유출은 33으로 가정을 해요. 일정하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단위 유량도를 유도하라. 그럼 먼저 직접 유출량을 산정해야겠죠. 총 유량에서 기저 유량을 뺍니다. 그래서 5번 컬럼처럼 직접 유출량을 0에서 20시간까지 다 산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 타임은 기저 시간은 20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 직접 유출량을 전체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6127이라는 숫자를 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부터는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6127의 단위가 뭡니까? 아직은 미터 3승 퍼 세컨드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1시간 단위로 계측을 한 거고 이 직접 유출량의 단위는
미터 3승 per second예요. 그럼 여기다가 hour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게 second와 hour가 서로 지워지려면 단위가 같아야 되죠. 3600초예요. 3600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second가 서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전체 볼륨은 직접 유출량의 6127이 아니고 곱하기 3600을 해준 양이 세제곱미터로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유출고를 산정을 하려면은 직접 유출량을 면적으로 나눠줘야죠. 직접 유출고는 이게 센티미터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직접 유출량 요 세제곱미터를 요 765 제곱킬로로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역시 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1제곱킬로미터는 1000m 1000m니까 10의 6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직접 유출량을 765 곱하기 10의 6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게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가 되죠. 이 미터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온 결과죠. 6127에서 1시간 곱하고 765 제곱킬로미터로 나눠주고 해서 결과를 센티미터로 표시를 하면 2.88cm 이게 유효 강우 고가 되는 겁니다. 유효 강우 고 센티미터로 표현한 자 강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5시간 동안 내렸어요. 5시간 동안에 내린 총 강우량은 51.2mm 즉 5.11cm인데 여기서 이제 유효 강우량을 찾아야 돼요. 유효 강우량이 2.88cm니까 이 강우 주상도로부터 이 하늘색의 면적이 2.88cm 되는 피 지수를 찾아야죠. 피 지수가 5mm라는 얘기예요. 5mm까지는 손실로 버려라. 5mm 이상 되는 것만 써라. 5mm 이상 되는 강우를 찾으면은 첫 번째 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손실로 다 빠져나가고 유효 강우가 발생하는 거는 1, 2, 3, 3시간 동안만 유효 강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요 단위 유량도는 3시간 단위도가 되는 거죠. 2에서 2, 3, 4 3시간 동안만 유효 직접 유출이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접 유출량을 다섯 번째 칸의 직접 유출량을 2.88cm로 나눠주면은
1cm에 대한 직접 유출 승곡선, 즉 3시간 단위도를 얻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